안녕하세요. 혹시 과학 수업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생생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과학하면 뭔가 딱딱한 교과서부터 떠오르잖아요. 오늘은 그 이미지를 확 깨보려고 합니다. 과학이 실험실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삶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아주 역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과학적인 발견 하나가 실험실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모습이 바뀌기도 하는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깨부숴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홀로 막 고뇌하는 고독한 천재, 과학자 이미지예요. 사실 이건 거의 신화에 가깝죠? 현실의 과학은 혼자 하는 임무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대한 협력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현장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과학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과학자가 이거다 하고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게 바로 사실이 될까요?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동료 과학자들한테 정말 혹독한 비판이랑 검증을 거쳐야만 해요. 이 실험은 여기가 이상한데? 이 데이터는 다시 봐야겠는데? 하면서요. 바로 이 집단적이고 아주 엄격한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과학을 믿을 수 있는 그 강력한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학적 합의라는 말은 뭘까요? 이게 우리 그냥 이렇게 정하자 하는 식의 다수결 투표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증거들이 마치 모든 강물이 하나의 바다로 흘러가듯 신기하게도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 형성되는 증거의 무게에 대한 결론, 그게 바로 과학적 합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또 현실적인 예시가 바로 기후위기죠. 지금의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 때문에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 명제는요, 단 한두 개의 연구 결과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수많은 독립적인 증거들이 만들어낸 정말 압도적인 과학적 합의인 거죠.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격하게 검증된 과학이 드디어 실험실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적인 사실이 우리의 신념, 경제, 정치 같은 가치와 만나면서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들여다보는 아주 유용한 틀이 바로 STS, 즉 과학기술사회라는 관점이에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반대로 사회가 어떤 걸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학 연구에 돈이 몰릴지, 즉 예산이 투입될지가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관계인 거죠. 자, 이 두 질문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먼저, 물이 몇 도에서 끓나요? 이건 어때요?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섭씨 100도.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인 팩트죠. 그런데 우리 동네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도 될까요? 이 질문은 어떨까요?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전기가 얼마나 안전하게 공급되는지 같은 과학적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 환경 문제, 우리 주민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같은 가치 판단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거든요. 바로 이런 걸 사회과학적 쟁점, 줄여서 SSI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쟁점들이 정말 많아요. 유전자 편집 기술, 이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새로운 백신 정책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에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회과학적 쟁점들 때문에 윤리라는 문제가 과학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지 말자 이런 정직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이 과연 인류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길게 보고 고민하는 깊은 책임감.
그게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정책입니다. 어떤 연구에 국가 예산을 쓸지, 어떤 기술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혹은 장려할지,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도구를 갖춰야 할까요?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미래 세대를 가르칠 예비교사분들이라면 지금부터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적 소양이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예전처럼 원소 주기율표나 복잡한 물리 공식을 그냥 외우는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과학적 소양이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복잡한 사회 문제 속에서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인지 가려내고 바로 그 근거를 바탕으로 내 의견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교육 현장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예비교사분들과 현장의 교육자분들께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미래를 만드는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과학교육은 이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즉 스템 교육이 기후위기나 자원 고갈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즉 ESD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주고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육자들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큼은 오늘 꼭 마음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실에 앉아있는 그 아이들이요, 우리가 오늘 길게 이야기했던 그 복잡한 사회과학적 쟁점들을 앞으로 실제로 해결해 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 모두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시민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미래의 교육 리더가 되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교실에서 만나게 될 그 미래의 현명한 시민들에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놀라운 가능성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